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밝은 밤입니다. 이 책은 제가 가는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었던 책인데요. 참 재미있게 읽었고 술술 읽혀서 한 번에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책 날개에 작가의 사진이 있는데요. 참 예쁘시지요? 이렇게 예쁜 사람이 글도 잘 쓰니 마냥 부럽습니다. 작가 최은영은 꽤나 일찍부터 소설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썼는데 정식으로 소설 쓰기를 시작한 것은 20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문 작가로서의 글을 쓰다가 그의 중편 소설 초코의 미소가 작가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합니다. 이후로도 부지런히 작품 활동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감동과 눈물을 선사하지요. 오늘은 소설이니만큼 책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이야기의 주인공인 30대 이지연은 이혼 후 직장관계로 거의 20년 만에 할머니가 사는 도시인 희령으로 이사옵니다.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연의 외할머니를 마주치게 되고 그간 아무 연락 없이 지낸 이 둘은 서로 서먹하기만 하지요. 하지만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이들의 사이는 서서히 가까워지면서 처음의 서먹함은 곧 고마움과 그리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인공 지연이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 이 소설의 큰 축인데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소설에서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액자 형식의 구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현재는 지연의 이야기가 있고 할머니는 그녀의 과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지연의 어머니가 있고 또 할머니의 어머니가 나오지요. 즉 지연과 그 어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까지 대대에 걸친 그녀들 자신의 이야기와 이들 모녀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옵니다. 먼저 시작은 지연의 증조 할머니 이정선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부모는 백정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백정의 딸로 살면서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었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데다 어머니마저 병상에 있어 어린 나이에 홀로 남아 옥수수를 내다 팔며 근근히 삶을 이어가던 소녀였습니다. 그러다 옥수수를 팔던 중에 박희수라는 한 남자를 만나 같이 살게 되는데요. 그 남자는 양민이었고 백정의 딸을 반길 리 없던 남자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돼 개성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처녀들을 강제로 잡아 위안부로 삼았는데 증조할머니 정선도 끌려갈 처지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를 알고 박희수가 강제 연행을 막기 위해 남편이 되어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나중에서야 그는 그의 행동이 정선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믿음을 지키다 돌아가신 자신의 천주교도 선조들을 쫓아 불의에 맞서야 한다는 그 나름의 신념이 정선을 향해 발휘되었던 것임을 깨닫는 듯 합니다. 인간은 본래 귀천이 없다는 것이 기본 사상인 천주교도로서 정선을 보호하는 것이 마치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따르는 신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처음 시작이 이러했으니 부부관계가 따뜻할 리 없겠지요. 백정의 딸임을 알게 되고 온갖 박해를 행하는 주변인들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보다는 방관하며 그 자신도 더 이상 아내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세비 아주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남편의 친한 동네 형님인 세비 아저씨의 아내인데요. 세비 아저씨는 정선의 어머니의 장례를 맡아줬던 인물입니다. 정선에겐 은인인 셈이지요. 출발이 좋았던 세비 아주머니와 정선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함께 지내면서 각각 딸을 낳고 키우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이지요. 하지만 곧 전쟁이 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세비 아주머니는 친척이 있는 대구로 아이를 데리고 피난을 갔고 정선네 식구는 희수의 집으로 가게 되지만 아무도 없는 빈집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정선네도 대구로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잠시나마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세비 아주머니의 딸 희자와 정선의 딸, 그러니까 주인공 지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 영옥은 함께 지내면서 더욱 정이 깊어집니다. 3살 차이기는 하지만 또래보다 작은 희자와 또래보다 큰 영옥은 큰언니와 막내 동생 같이 서로 의지를 하며 돌보는 친한 사이가 됩니다. 이 둘은 대구에서 보낸 10대 시절을 둘도 없는 친구가 되지요.
그곳에서 영옥은 또 다른 특별한 인연을 만납니다. 바로 희자의 고모인 명숙인데요. 명숙 덕분에 이들 모두가 편안한 피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봉틀 솜씨가 좋았던 명숙은 옷 수선과 옷 맞춤을 해주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인물로 원래는 수녀였으나 무슨 사정인지 일반인이 되어 혼자 사는 인물입니다. 말수가 없고 표정도 없지만 마음속은 따뜻한 인물이지요. 그런 명숙은 손이 야무진 영옥을 곁에 두고 바느질과 재봉틀을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자신의 기술을 전수합니다. 손재주가 좋았던 영옥은 명숙의 사랑을 받으며 영옥 역시도 비록 표현은 없지만 깊은 속내를 알고 있다는 듯 명숙을 잘 따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도 잠시, 다시금 정선네 가족은 희령이라는 바닷가 근처 도시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옥은 길람선이라는 남성과 팔려가듯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피난 오기 전에 이미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못 만나나 싶었는데 남에서 그 부인과 아이들을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 박희수는 이를 알고도 딸을 시집 보냈다는 것이지요. 이에 화가 나도 참을 수밖에 없는 영옥에게 아버지는 남편도 잡지 못했냐고 되레 호통을 칩니다. 이를 본 영옥의 어머니 정선은 그간 한 번도 남편에게 큰 소리 낸 적 없이 쥐죽은 듯 살았지만 그 순간엔 딸을 보듬는 심정으로 박희수에게 다시는 영옥에게 모진 말 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냅니다. 아주 사이다 같은 대목이지요. 난생 처음 겪는 아내의 화에 놀라면서도 절대 길을 꺾지 않는 못난 박희수입니다. 그렇게 먼저 꾸렸던 가정으로 되돌아간 남편 때문에 홀로 남겨진 영옥은 딸 미선을 호적에 올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남편 남선이 영옥이 양육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호적에 미선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옥은 미선이 딸이지만 법적으로 아무 권리 없는 엄마가 되고 맙니다. 현재 미선과 영옥은 서로 왕래가 없는 특별한 모녀지간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는 이야기에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서로 연락하고 있지 않지요. 그저 아무 권리 없는 엄마와 사는 미선은 성장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통장 하나 만들어줄 수 없는 영옥은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웠겠지요. 이러한 상황들이 두 모녀를 갈라놓은 게 아닐까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런 미선은 두 딸을 낳고 기르던 중에 8살 된 큰딸을 먼저 보냅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5살이던 주인공 지연은 그로 인해 어려운 성장기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보낸 딸로 인해 외롭고 곁을 내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외로운 엄마를 봐야 하는 주인공 지연은 처절한 생존기를 겪게 되지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외로움과 고통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주인공 지연의 증조 할머니에게 세비 아주머니가 있듯 할머니에게는 세비 아주머니의 딸 희자가 있습니다. 정성과 세비 아주머니의 우정이 특별하듯 또 다른 색깔로 영옥과 희자의 우정도 특별하지요. 하지만 영옥이 희령으로 이사가면서 서로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영옥은 길람선과 결혼을 하고 희자는 대학에 입학하지요. 공부를 무척 잘했던 희자는 서울의 명문대를 수석으로 입학해 수험료도 면제받고 대학에 다닙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면서 영옥은 희자에게 연락을 뜸하게 되고 물리적 거리보다 훨씬 더 큰 심리적 거리를 느끼며 각자의 삶을 삽니다. 또 지연의 엄마 미선에게도 명희 언니가 있습니다.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오랜 친구지요. 물론 지연에게도 지연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인 양 공감해주는 지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그녀들이 살았던 시대에서 어렵게 살았으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특별한 친구이지요. 그녀들이 팍팍한 삶을 버틸 수 있게 도와준 친구들, 어쩌면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보통의 장편 소설 분량이기는 하지만 이걸 드라마로 만든다면 좋기 16부작은 될 듯 합니다. 그 정도로 방대한 이야기가 있고 삶이 있고 기쁨과 슬픔, 감동과 재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나누는 대화는 그들의 삶을 사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주며 그 시대를 잘 보여줍니다. 젊은 작가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감탄하면서 읽은 구절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더욱이 증조할머니와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은 전부 개성 사투리로 나오기 때문에 더욱 현실감 있고 인간적인 대화들이 나옵니다. 우리말의 다양한 표현도 들을 수 있지요.
작가가 따로 공부를 했나 싶더라고요. 이야기는 독일로 유학을 간 희자가 50년 만에 영옥을 만나러 오는 곳으로 끝이 납니다. 영옥 옆에는 지연이 동행하지요. 어느새 친해진 둘은 또 다른 관계를 맺으며 서로의 삶에 조금 들어갑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그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 소설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 저도 관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